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핵심 지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문장을 보실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공공토지 비축, 토지 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유형 중에 직접적인 개입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 대부분, 특히 대부분 같은 경우는 금융과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금, 부담금, 금융상 지원처럼 금자 돌림이 나오면 간접적인 개입에 해당된다고 배우신 바 있지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한다 했는데, 이걸 제가 좀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라 한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부의 외부 효과의 대표가 환경 오염이나 공해 발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염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노력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이 되겠죠. 그럼 세금은 특정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핵심 부의 외부 효과 발생 나오면 무조건 사회적 비용은 발생 또는 증가한다고 나와야지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장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문장 공공토지 비축, 다른 말로 토지은행 제도인데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맞지요?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 토지은행 제도는 사업 주체가 누구라고요? 토지주택공사다. 근데 그 토지은행 계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개발용 토지은행과 수급조절용 토지은행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은행 제도 시행을 통해서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보면 규제 임대료, 정부가 통제하는 임대료가 시장의 임대료보다 높다. 이게 포인트예요. 높다고 나오면 이건 싸게 비싸게. 그럼 비싸게 통제가 되면 시장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주니까 이럴 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 이동이 저하되는 것도 발생하지 않겠죠. 즉 우리가 임대를 규제할 때 배웠던 어떠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쪽, 탄력성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탄력성 큰 쪽이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 지문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